계면 확산 그 프로파일이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듬성듬성하게 해서 넓게 해가지고 수치 해석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막상 10의 7승, 10의 8승, 10의 10승까지 계산을 해도 총 계산 시간에 있어서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아니고요. 빅드라 예제를 좀 더 수정하는 거로 오늘 지금 진행할 텐데, 이 화면 보시면은 엑서사이즈 1번에서 몇 개를 수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연력학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모빌리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디퓨지비티 관련된 데이터, 어떤 BCC나 FCC 내에서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카본의 디퓨지비티는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대해서 확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윈도우 첫 번째 거였고요. 시스템 디파이너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시스템 윈도우의 디파이너에 다른 걸 추가할 수 있거든요. 디퓨전 모듈에 심플리스로 돼 있는데 여기에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오늘 디퓨지비티를 읽어보고자 합니다. 시스템 디파이너 위에 create new successor 라는 부분을 읽고 여기에 equilibrium calculator가 있습니다. 이 equilibrium calculator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게 어제 했던 서발에서 기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equilibrium calculator. 됐고요. equilibrium calculator 자체로는 우리가 결과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equilibrium calculator 밑에 하나 더 넣을 텐데 테이블 렌더러나 플로우 렌더러를 넣을 수 있고요. 지금 플로우 렌더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로우 렌더러가 들어갑니다. equilibrium calculator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뭐 켈빈, 1000K, 파스칼, 1몰, 카본 값 0.1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있는 그대로 손을 대지는 않고 calculation 타입을 싱글 equilibrium 원 엑시스로 바꿔서 특정한 온도에서 온도 범위에 따라서 500도부터 3000도 적혀 있는데 뭐 1500도까지 1500K까지는 1500K까지 계산을 함에 따라서 디퓨지비티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민 맥스 값에서 맥스 값만 1500으로 바꿔서 퍼폼 트리를 해보면은 연력학 계산이 되죠. 이건 어제 서머칼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플로 렌더러가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물이 그래프 결과가 나올 거고요. X축이 템퍼러처 온도에 대해서 Y축으로는 볼륨 프랙션 of all phase 해가지고 온도가 높은 때는 FCC 영역으로 있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BC 영역이 만들어지고 BCC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1000K 밑에서는 BCC와 그래파이트 두 가지 이상 조건으로 넘어간다는 계산이 완료됩니다. 이 연력학 계산을 하려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었고 디퓨지비티를 얻는 게 목적이니까 이 플로 렌더러를 그대로 두셔도 되고 플로 렌더러를 클론 트리 하셔서 하나 더 만듭니다. 다른 데이터를 보이려고 여기서 클론 트리를 하시고요. 플로 렌더러 3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플로 렌더러 2를 그대로 복사했기 때문에 플로 렌더러 3는 그 퀀티티 양들이 그대로 복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리고자 하는 부분은 X축으로는 템퍼러처가 그대로고 Y축으로는 볼륨 프랙션이 아니라 여기 볼륨 프랙션을 눌러보면 트레이서 디퓨전 코에피션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트레이서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BCCA2에 대해서 FE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시스 타입은 리니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로그 스케일로, 로가리스믹으로 바꾸셔서 퍼폼을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이런 그래프의 X축의 템퍼러처에 대해서 Y축으로는 디퓨지비티, D타의 FE, 그리고 단위는 미터 제곱 퍼 세크로
BCCA2 내에서의 FE, 페라이트 내에서의 FE 디퓨전 코에피션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FE를 카본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포폼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디퓨전 오브 코에피션트, 카본에 대한 디퓨전 코에피션트, 트레이스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나오게 되고, 이들이 좀 쏠쏠한 우리가 물리 야금학적 현상을 해석하는데, 이 온도 조건에서 이 원소의 디퓨전 속도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로우 데이터여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확보해서 볼 수 있다는 면 좀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여기까지 완료되셨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팅창에 2명만 답변 달아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네. 다음을 설명드리면은, 여기 디퓨전 캐큘레이터에 1번 디퓨전 캐큘레이터에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그린 부분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바꿔가면서 비교인데, 그거를 위해서 프로파일 데이터를 하나를 고정해가지고 비교하는 거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로 렌더러, 첫 번째 디퓨전 캐큘레이터의 플로 렌더러에 있었던 타임 세컨즈를 갖다가 10, 100, 1000, 만, 10만까지 우리가 프로파일 다 그렸었는데, 이 부분을 1000초에 대해서만 그리는 걸로 바꿔서 다시 한번 진행시키면은 이렇게 1000초에 대한 프로파일만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 1000초에 대한 프로파일을 이제 디퓨전 캐큘레이터의 조건을 바로서 비교하고 싶은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디퓨전 캐큘레이터를 하나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 캐큘레이터 올라가셔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클론 트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론 트리를 눌러서 진행하도록 하자. 클론 트리가 됐고요. 이제 디퓨전 캐큘레이터 두 번째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디퓨전 캐큘레이터 2고요. 이 디퓨전 캐큘레이터 2는 디퓨전 캐큘레이터 1을 그대로 클론해서 트리를 했기 때문에 모든 파라미터들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중에서 우리가 리전에서 위스를 그대로 두고 포인트를 50포인트로 했던 걸 갖다가 포인트를 10포인트로만 바꿔서 더 숨기게 전체 영역에서의 그리드의 폭을 전체 밀리미터 10편을 50등분해서 50칸의 그리드로 했던 거에 대비해서 10칸으로만 줄여서 덜 정확한 계산을 돌리고자 합니다. 퍼폼 트리에서 돌려보면은 똑같이 플롯이 되는데 렌더러 1에서 했던 거와 4에서 했던 거가 그냥 눈으로만 보면 큰 차이는 못 느끼게 되고요. 성기 10포인트로만 해도 이 정도로 정확한 그래프의 모양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비교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플롯 렌더러 쪽 있었고요. 플롯 렌더러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여기 Add Processor, Predecessor, 렌더러의 Add Predecessor 항목을 누르시고 여기에 Diffusion Calculator 2를 누르시면은 플롯 렌더러가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위쪽에 디퓨전 캐큘레이터 1번에서 나오는 그래프와 디퓨전 캐큘레이터 2번에서 나오는 그래프를 두 개를 겹쳐서 그리라는 형식으로 플롯 렌더러를 다시 퍼폼 나우를 해봅니다. 그러면 두 개가 딱 비교가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디퓨전 캐큘레이터 2에서 들어온 요 링크한 결과물들이 다 바로 형식이 똑같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플롯 렌더러 쪽으로 들어가셔서 플롯 렌더러 4번, 1번 들어가셔서 플롯 렌더러에 디퓨전 캐큘레이터 1번은 원래 조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디퓨전 캐큘레이터 2번을 보면 1번과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건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탭에서 디퓨전 캐큘레이터 2를 누르시고요. 컴포지션의 all이 아니라 컴포지션의 카본만 우리가 궁금해하는 양이고 시간은 10의 5승초가 아니라 1000초에 대한 것만
두 개를 비교해 보자 합니다. 이 부분을 뜯어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디퓨전 캐큘레이터 1번에서 나오는 커브와 디퓨전 캐큘레이터 2번에서 나오는 커브가 두 개가 겹쳐서 그려지게 되고요. 이 부분을 어떤 특정한 영역을 확대해서 보면은 예상이 비슷하게 보이네요. 숨기게 한 10포인트로만 해도 충분히 비슷하게 결과물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맞아요. 박대경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부분 확대해 보면은 이제 영역을 잘 잡아서 보면은 부분 짧게 한 부분이랑 넓게 한 부분이랑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디퓨전 캐큘레이터에서 여기에서 또 다른 예제를 오늘 돌 예정인데 플로우 렌더러의 에드 프리디세서를 다시 하지 않고 리무브 프리디세서를 해서 디퓨전 캐큘레이터를 끄고 거리를 끊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뭐냐면 플립 렌더러에서 1번과 2번을 꺼내놨던 거를 리무브 프리디서를 함으로써 두 개의 연결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게 각각을 따로 해가지고 카피를 해서 쓸 예정서 끊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디퓨전 캐큘레이터 1을 들어가서 이 부분을 카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클론 트리를 하면은 다시 클론 트리가 되고요. 디퓨전 캐큘레이터 3이 만들고 이거는 디퓨전 캐큘레이터 1과 동일한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지오메트리, 이번에는 디퓨전 캐큘레이터 3에서 할 부분은 뭐냐면 지오메트리를 플래너로 했던 부분을 실린더 형태로 바꾸고 언두 기능 물어보시는데 언두 기능 아쉽게도 구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히 막 잘못 눌렀어도 특별히 되게 중요한 이렇게 항목이 없어서 그냥 디퓨전 캐큘레이터 1을 그대로 카피해서 쓰시면 됩니다. 디퓨전 캐큘레이터 자체를 없애지 않으셨으면. 디퓨전 캐큘레이터 1을 없앴으면 디퓨전 캐큘레이터 2를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디퓨전 캐큘레이터 중에서 아무거나 클론 트리를 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니까 큰 무리 안 하셔도 되고요. 디퓨전 캐큘레이터에 들어가서 아까는 플래너로 돼 있었던 항목에서 지오메트리를 실린더로 바꾸어서 모사를 해보면 크게 차이가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차이를 보기 위해서 플롯 렌더러에서 1000초, 10,000초, 10만 초에 대한 거 3개만 더 그릴게요. 플롯 렌더를 1000초만 그리게 해놨었는데 1000초에다가 10,000초랑 10초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1000초, 10,000초에 대해서. 플래너 했을 때랑 최종 평형이 됐을 때의 조성이 다르게 되고요. 플래너에 있을 때는 아까 0.5 근처에서 이렇게 플랫한 형태의 10만 초 지났을 때 0.5 근처에서의 플랫한 형태의 그래프였는데 그에 비해서 더 높은 온도에서 평형을 달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오메트리 자체가 실린더 형태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린더나 스피리컬 형태로 지오메트리를 바꾸면 다른 형식의 모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자 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이론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디퓨전 캘큘레이터 3을 한 번 더 복사해서 이번에 디퓨전 캘큘레이터 4를 또 만들어 볼게요. 플런트로 해서. 디퓨전 캘큘레이터 4번에서 이번에는 프로파일을 조금 바꿀 예정인데 여기 디퓨전 캘큘레이터 다시 들어가시고요. 실린더리컬 형태를 다시 플래너 형태로 이번에는 할 거고 플래너 형태. 게다가 리전 1에서 아까 컴포지션 프로파일스 돼 있었던 부분을 컴포지션 프로파일 이렇게 스텝으로 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스텝이 아니라 이렇게 일직선으로 리니어하게 있는 기울기가 있는 형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컴포넌트 카본에 대한 스텝이 아닌 리니어로 바꿔주시고요. 리니어로 바꿔서 0.1부터 1.0까지 조성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조성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형태의 조성일 때는 어떻게 확산이 변해 나가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럼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요. 1000초일 때, 10,000초일 때, 그리고 10만 초일 때 가까이 결과물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뭐 몇 가지 예제들이 더 있는데 온도를 바꾸는 거. 지금 873K에 대해서 온도를 바꾸도록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엑서사이즈 1번에서 해보실 거는 이제 나머지科目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요거 다 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 BCC나 FCC에 대해서 FE 카본에 대해서 각각의 디퓨지비티, 트레이서 디퓨지비티를 확보하는 거 그리고 리니어 포인트를 10포인트로 했는데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300포인트로 점점 더 촘촘하게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거에 대한 결과 지오메트리를 리니어 형태, 실린더 형태를 했는데 스피어 형태로도 할 수 있고요. 이 스피어 형태에 대한 모사 결과 컴포지션 프로파일을 리니어한 형태로 바꾸는 거를 지금 했었고 그 외에 템퍼러처를 873K에 대해서 했었는데 773K, 823K 등등 다른 온도 조건에 대해서 모사했을 때 이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는 뭐 호목으로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각각의 조건들, 그 결과물들을 여기 뒤쪽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놨으니까 이게 솔루션 해답지니까 이 해답지 결과물들이 나오도록 해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거 예제 따라가시는데 무리가 있으실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Q&A 겸사겸사 한 5분만 Q&A 하고 나서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A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지금까지 한 예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언급 주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좀 그거에 대해서는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급 주실 사항 없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 테니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괜찮으시면은 한 두 분만 네. 네. 멀티페이즈 설정에 대해서 뒤에서 다뤄주시는지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멀티페이즈 설정이 지금 질문하신 멀티페이즈 설정이 한 영역 안에, 한 리전 안에서 이 멀티페이즈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리전 내에서 멀티페이즈 설정하는 건 예제는 없습니다. 오늘 이까지 가려면은 가야 될 길이 멀어서 오늘 이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아까 서간의 스케줄로 잡았던 것까지도 다 가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한 리전 내에서 이 멀티페이지 설정은 오늘은 없고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이제 이 비기너 이 인트로덕션 코스 말고 어드밴스드 코스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멀티페이지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컨셉 설명드리고 계산 돌리는 예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부분 진행해도 될까요? 디퓨전 시어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채팅창에 OK 2명만 눌러주시면 다음 디퓨전 시어리로 설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예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확산 1호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빅트라 모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확산 이론이라서 컨셉 조금 설명드리고 상세한 부분들은 포스텍 이병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변산 해석을 위한 전력학과 속도론 뭐 이런 식의 책이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은 좀 자세히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산 이론에 대해서 오늘은 개략적으로 시간을 고려해 보니까 예제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컨셉들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확산을 풀기 위한 야금학적 이론은 완벽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픽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픽스 퍼스트로와 디퓨전 이케이션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픽스 퍼스트로는 다음과 같이 어떤 확산에 관련된 디퓨전 원소의 플럭스는 디퓨지비티에다가 그 확산 원소의 공간상에서 이 그레디언트에 비례한다. 픽스 퍼스트로였고 두 번째는 어떤 전체 시편 넬이 공간에 대해서 공간 영역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변화량은 플럭스의 다이버전스에 비례하게끔 만들어진다.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있고 이 두 가지 조합으로서 최종적으로 디퓨전 이퀘이션인 다음과 같이 파셜 T분의 파셜 C 시간에 대한 조성의 변화는 편미분 방정식의 형태로서 디퓨지비티에다가 그레디언트 스퀘어의 카본 그리고 라플라시안이라고 이름 붙게 되죠. 라플라시안에다가 카본의 형태로 디퓨전 이퀘이션이 완성된다. 결국은 확산을 푼다는 것, 물리야금학적 순환에서 확산을 푼다는 것은 정확한 디퓨지비티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간단한 식, 파셜 T분의 파셜 C는 D 그레디언트 스퀘어의 C 이 식을 푸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너무나 간해서 놀라울 정도인데 이 간단한 식을 먼지 솔루션, 한 1차원 방향에서 문제를 풀 때 뭐 2차원 공간에서 풀 수도 있고 3차원 공간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1차원 공간에서 푸는 게 디트라 소프트웨어의 목적이고 이런 1차원 방향에서의 솔루션은 각각의 코디네이트 형태로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풀 때와 실린더리컬 형태를 풀 때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형태를 풀 때 이게 그레디언트를 풀어내는 방식만 약간 바뀔 뿐 원리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그레디언트 스퀘어 라플라시안 형태가 dx제곱분의 d제곱 c 형태가 되고요. 실린더리컬 형태일 때는 r 실린더에서의 한쪽 축 방향의 축을 r이라고 표현했을 때 dr 스퀘어분의 d 스퀘어 c 플러스 r분의 1에다가 카본 조성을 r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형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식이 디트라 내에서의 원디 솔루션으로 풀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방식, 흥미분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뉴메리컬한 방식으로 푸는 디트라에서 뉴메리컬한 방식으로 풀게 되고요. 다음과 같이 앞서 말씀드린 픽스 로우에 의해서 유도된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편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애널리티컬한 솔루션을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애널리티컬 솔루션이라는 것은 그 수식을 푸는 데 있어서 매우 정확하게 대표적인 하나의 수학적인 표현을 쓰는 방법이고요. 그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앞서 풀었던 예제인
스텝 형태로 주어져 있는 카본의 프로파일, 어떤 특정 영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스텝식의 조성이 구현되어 있을 때 그 확산이 되어 나가는 과정을 수식적으로 모사한 방법이 에러 펑션하고 주어져 있고, 이러한 에러 펑션의 리니어한 형태의 조합의 형태로서 수식적으로 낼 수 있는 게 애널리티컬한 솔루션입니다. 특정 조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애널리티컬한 솔루션을 풀어낼 수 있는데, 이런 특정 조건에 대해서만 푸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고, 대부분 여러 가지 바운더리 조건이나 조성의 조건이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애널리티컬한 솔루션으로 주어지기에는 어렵고, 다음과 같이 주로 뉴메리컬한 솔루션으로 풀리게 됩니다. 뉴메리컬한 솔루션은 수치 해석을 통해서 푸는 방법이고, 우리가 문제를 풀고자 하는 공간을 이산화한다고, 디스크리타이즈 한다고 해서 공간 영역이든 시간 영역을 잘게 좁은 영역으로 나눈 다음에 그 잘게 좁게 알려진 영역에서는 곡선의 형태가 아니라 직선의 형태로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함으로써 최종 솔루션의 근사한 값을 얻어나가는 방법이 뉴메리컬한 솔루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PD 문제를 푸는데, 편미분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뉴메리컬 솔루션 방법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는 Finite Difference Method나 Finite Volume Method, Finite Element Method 같은 방법들이고요. 이 딕트라에서는 앞선 두 가지 방법, FDM 방법, FVM 방법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앞서 주어져 있는 PD 편미분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여러 조건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다양한 수식들을 다 커버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유한 요소법으로 알려져 있는 FEM 방법인데, 이 FEM 방법은 프로그램에서 막강한 대신 상대적으로 모든 경우를 다 케이스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FDM 방법은 직교 시스템, X축으로 공간표, Y축으로 시간 좌표를 했을 때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직교로 주어져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본 방법 FDM과 FVM을 조합함으로써 딕트라에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퓨지비티에 대한 내용인데, 디퓨지비티 데이터가 픽스로우를 생각해 보면은 픽스로우에서 유도되어 있는 그 편미분 방정식이 상당히 심플하게 깔끔한 형태로 주어져 있는 데 반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디퓨지비티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그 디퓨지비티 단은 픽스가 연구하는 데에서는 디퓨지비티란 개념, 원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플럭스의 구동력은 조성의 그레디언트다라고 주어져 있는 데 반해서 향후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다원계 확산, 이원계 확산이 아닌 다원계 확산에서는 그렇게 원소의 조성의 그레디언트가 확산의 구동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예제인데 어필 디퓨전에 대한 예제이고요. FE 실리콘 카본과 같이 3원계 시스템, 다원계 시스템에서는 원소의 조성이 카본의 조성이 이쪽이 더 높고 이쪽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래프 보면 다켄의 논문이고요. 그래프에 보면은 X축으로 0을 기준으로 X축이 마이너스인 영역과 플러스 영역이 있는데, 마이너스 영역은 카본이 더 적고 플러스 영역은 카본이 더 많은데 카본이 더 많은 영역에서 카본이 더 많은 영역에서 이렇게 카본이 올라가는 식으로 확산이 일어나고, 카본이 더 적은 영역에서도 카본을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형식의 확산이 일어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을 어필 디퓨전이라고 하고요. 어필 디퓨전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이 카본의 조성이나 실리콘의 조성의 그레디언트로 했을 때 그 개수가 카본의 조성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더해서 디퓨지비티 D 카본 실리콘의 두 카본과 실리콘의 인터액션에 의해 의존하는 텀이 더 존재하더라. 실리콘 조성의 프로파일로 인해서 카본이 영향받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밝혀졌고, 그에 따라서 오프 다이어고널 텀으로 인해서 어필 디퓨전이 일어나더라 하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어떤 원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고성의 그래디언트가 아니라 그 원소의 케미컬 포텐셜의 그레디언트가 그 원소의 확산을 이루어 나가게 한다라는 이게 새로운 서술이 가능했고, 그에 따라서 디퓨지비티가 아닌 모빌리티 개념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설명드리고자 한 부분은 디퓨지비티에 대한 내용이고, 디퓨전 코에피션트라는 부분이고, 이거는 학부 때나 재료공학의 학부 때나 대학원 때 많이들 배우셨던 부분들 중에 하나일 거로 생각합니다. 확산에 관련된 디퓨전 코에피션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용어를 듣기에 셀프 디퓨전 코에피션트, 프레이서 디퓨전 코에피션트, 또 인트린직 디퓨전 코에피션트, 인터 디퓨전 코에피션트, 케미컬 디퓨전 코에피션트로 몇 가지 용어들이 구분되게 되고요. 결과부터 말하면 그렇게 다양한 이름이 붙은 확산 계수들이 있는데, 물리야금학적 현상들에 있어서 그런 다양한 디퓨피션트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를 주는 건가라고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물리야금학적 현상은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사람이 매크로하게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다른 디퓨전 코에피션트와 서로 다른 프레임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여기 요약되어 있고요.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라고 적어놨는데, 첫 번째 제일 위에 보면은 두 개의 시편이 붙어 있을 때 확산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A라는 특정한 원소가 많은 경우의 시편과 B라는 특정한 원소가 많은 경우의 시편 두 개를 붙여넣고 그 붙여놓은 영역 안에서 가운데에 이렇게 마커를 표시해 놓으면 A라는 원소가 확산이 빠르다고 했을 때 그 자체의 확산이 빠르다고 하고 B라는 원소가 확산이 느리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이 마커를 기준으로 A라는 원소가 이쪽 B 위치 쪽 영역으로 넘는 플럭스가 더 크게 됩니다. B라는 원소가 A가 넘어가는 플럭스보다. 이런 플럭스가 더 크다 보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다음과 같이 시간이 많이 흐르면은 시편 자체가 특정 영역으로 이게 마커를 고정해 놨을 때 시편이 이렇게 이동해 나가는 형태, 두 번째 그림 형태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많이 일어났을 때.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러한 시편은 시편의 이동이 눈으로 관찰되진 않기 때문에 매크로한 형태에서는 이러한 시편은 다시 원 상태로 땡겨와가지고 똑같은 시편 규격이 되게 되고, 사실은 마커가 이렇게 이동해 나가는 세 번째 그림처럼 마커가 이동해 나가는 처럼 보이게 되고, 이런 마커가 이동해 나가는 과정, 볼륨 인터페이스의 이동 과정이 관찰되게 됩니다. 이랬을 때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해석하는 과정이 처음에 마커를 떤 영역을 기준으로 각각의 디퓨전 플럭스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원래 상태의 매크로한 시편으로 원 상태의 위치로 땡겨와서 이 빨간 점선을 기준으로 디퓨전 플럭스를 해석하는 기준이 가능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레티스 픽스 프레임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그림은 레티스 픽스 프레임이라고, 이 경우에는 A라는 원소의 플럭스와 B라는 원소의 플럭스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베이컨시 플럭스의 합이 0이 되는 기준으로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해석하게 되고, 그러한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인트린직 디퓨전 코에피션트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그림은 동일한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은 동일한데 위치만 땡겨왔을 뿐이고요. 빨간 점선을 기준으로 레퍼런스를 삼아서 그 면서에 일어나는 플럭스를 해석하는 거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볼륨 픽스드 프레임 또는 넘버 픽스드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이 볼륨 픽스드 프레임이나 넘버 픽스드 프레임은 A랑 원자와 B랑 원자의 크기가 동일하다, 차지하고 있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는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볼륨 또는 넘버 픽스드 프레임이라고 동일하게 취급을 했고, 그 경우에는 이 빨간 라인을 기준으로 A라는 원소의 플럭스와 B라는 원소의 플럭스는 동일해지는 그러한 프레임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프레임의 기준으로 확산 계수를 해석하는 것을 갖다가 인터 디퓨전 코에피션트 또는 케미컬 디퓨전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이런 다양한 디퓨전 코에피션트들이 반영되어 데이터베이스에 구현이 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빅트라에서는 어느 걸 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편의 매크로한 형태도 동일하게 많이 실험적으로 관찰되는 걸 매크로하게 우리는 시편의 위치가 저절로 이동해 나가는 것을 원하진 않기 때문에 볼륨 픽스 프레임을 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시험적으로 해석되는데 따라서 딕트라 자체는 세 번째 그림과 같이 볼륨 픽스 프레임으로 가까이 플러스나 계면의 이동을 해석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빌리티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디퓨지비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하고 모빌리티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디퓨전 코에피션트들이 있습니다. 트레이서 디퓨전 코에피션트, 인터 디퓨전 코에피션트, 렌지 디퓨전 코에피션트 등이 있는데 이 디퓨전 코에피션트들이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편 자체의 플럭스가 일어나는 프레임, 레퍼런스 프레임을 어느로 잡느냐의 차이지 물리 야금학적 현상이 일어나는 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공통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를 모빌리티로 표현을 했고 그다음 모빌리티 기반에서 서머 다이나믹한 이퀄리브리엄 평형 계산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서는 이 모빌리티로부터 트레이서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유도될 수 있고 연력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인터 디퓨전 코에피션트나 인트린직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다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서머칼과 딕트라이스의 데이터베이스는 모빌리티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이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구현한 게 아니라 이를 유도하기 위한 모빌리티 데이터베이스가 칼파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빌리티를 유도하는 수식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모빌리티 자체는 카본의 베이컨시와 원소의 조성의 조합으로 모빌리티 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이건 뭐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어드밴스드 코스에서 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빌리티와 디퓨전 코에피션트 이 정도의 관계가 있다.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의 차이로 인해서 모빌리티를 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현을 했다. 그 형태의 모빌리티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는 형태는 어제 헬파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연력학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는 형태와 동일하게 인터랙션 파라미터들을 구성하는 것을 갖다가 개수를 폴리노미얼 형태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된다라는 점만 이해하시고 넘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네틱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제1원리 계산 방법이나 실험적인 측정 방법들, 디퓨전 코에피션트들인데 주로 측정되는 건 트레이서 디퓨전 코에피션트나 케미컬 확산 계수들이 구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적으로 측정된 거와 이론적으로 계산된 AB 이니쇼 방법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게 되고 이 모빌리티 데이터에서 값을 각각의 조성에 대한 함수나 온도 그리고 압력에 대한 함수로 가항식 형태 어제 김동훈 박사님이 설명하신 T와 T제곱 형태와 TLNT, T분의 1, T 제곱분의 1의 함수들의 형태로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모델이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모델들이 옵티마이제이션 돼서 모빌리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모빌리티 데이터베이스와 서머 다이나믹 데이터베이스 두 개의 결합으로 디퓨지비티가 도출됐고 디퓨지비티에 기반하여 말씀드린 픽스 이퀘이션을 뉴메리컬한 방식으로 원비 방향으로 뉴메리컬한 방식으로 FDM과 FVM 방법을 통해서 확산 계수를 확산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소프트웨어가 전체적으로 딕트라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까지가 확산 계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었고 두 번째 예제로 오늘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FE 실리콘 카본 시스템에 대한 어필티션에 대한 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확산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 예제 들어가기 전에 확산 이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바로 넘어가도 된다고 오케이 두 분만 올려주시면 바로 두 번째 엑서사이즈 어필 디퓨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두 번째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어필 디퓨전 예제이고요. 확산에 대해서 제일 유명하신 또 연구자 중에 한 명이 닥켄이 보고한 결과인데 다음과 같이 스틸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스틸 1번은 3.8 실리콘에다 0.49 카본 시스템이 스틸 1으로 붙어 있고요. 스틸 2 시스템은 0.05 실리콘에다가 0.45 카본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사실상 카본은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카본의 그 조성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스틸 1으로부터 스틸 2로 이렇게 카본이 흘러나가는 현상이 흘러나가는 양이 많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붙여 놓으면은 실리콘으로 인해서 카본이 밀려 나오기 때문에 이 스틸 1으로부터 스틸 2로 카본이 상당히 많이 넘어가고 이 넘어가는 과정 중에 계면 부분에는 카본이 적은 영역에서부터 카본이 많은 영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관찰되더라. 그냥 카본의 조성으로만 보면은 카본이 적은 영역으로부터 카본이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실리콘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카본이 적은 영역에서 카본이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견되더라는 어필 디퓨전을 보고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어필 디퓨전을 서술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게 잘 시뮬레이션 되는지 그 결과를 보고자 예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제의 주요 파라미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 옆으로 이동해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엑서사이즈 1번에서 진행한 결과인데 이 엑서사이즈 1번에서 진행했던 결과는 요게 버리기 아까우시면 세이브 프로젝트 as 해가지고 다른 결과물로 세이브 프로젝트에서 특정한 이름으로 TCU 파일로 저장하시면 되고 저는 필요가 없어서 U를 누르고 프로젝트를 지우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지우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는 디퓨전 시뮬레이터의 템플릿을 써서 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디퓨전 시뮬레이터를 늘 이렇게 템플릿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 프로젝트에서 create new activity를 주고 시스템 디파이너 밑에 create new successor를 해가지고 디퓨전 캘큘레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템플릿에서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템플릿을 실행시키시면 바로 이렇게 되고요. 먼저 시스템 디파이너에서 디파이스입니다. 처음에 시스템 디파이너로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데이터베이스와 패키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늘 그렇듯이 비트라 계산에서는 TCF12 이 데이터베이스만 들어가면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디퓨전 캘큘레이터의 느낌표 노란색의 화살 표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시행을 시킬 수 없는 조건이 다 세팅되어 있지 않다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디퓨전 캘큘레이션은 반드시 모빌리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TCF12와 MOBFE7 두 개를 골라주시면 패키지에서 골라주시면 두 개가 다음과 같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다음 시스템 디파이너에서 엘리멘트로는 FE 실리콘 카본을 선택하시게 되고요. FE 실리콘 카본 이렇게 설정하시게 되고 여기 어마운트에는 실리콘의 값은 3.8 카본의 값은 0.49를 넣겠습니다. 이 부분은 표면에 실리콘 카본이 있는데 이 부분 뒷부분에서 하나 제가 확인하는 계산을 돌릴 예정인데 실리콘이 많은 경우에 5세트가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3.8과 0.49가 5세트가 안정화되는 조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3.8과 0.49를 먼저 넣고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디퓨전 캘큘레이터를 돌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디퓨전 캘큘레이터만으로 계산이 완성될 수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버릇처럼 하는 과정인데 시스템 디파이너 밑에 연력학 계산을 한번 진행을 합니다. 이퀄리브리엄 캘큘레이터를 추가하시고요. 이퀄리브리엄 캘큘레이터는 늘 버릇처럼 다음과 같이
플롯 렌더러나 테이블 렌더러를 하나 추가하십니다. 오늘은 테이블 렌더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퀄리브리엄 캘큘레이터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퀄리브리엄 캘큘레이터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센터로 본 시뮬레이션 돌리고자 하는 온도 조건이 켈빈이 아니고 셀시우스로 1050도이고요. 그래서 1050도에 나머지 조건 그대로 실리콘 3.8에 0.490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퍼폼 트리를 눌러서 이 3.8 실리콘과 0.49 카본 조성에 들어간 1050도 조건에서는 어떤 이퀄리브리엄 계산이 돌아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계산이 다 돌면 나온 결과물은 다음과 같고요. 이 리절트 화면에서 보면은 시스템의 몰수나 템포 조건, 토탈 깁스 에너지가 나오고 카본, 망간, 실리콘, 카본, 실리콘, FE가 들어간 게 나오고 여기서는 해당 조건에서는 FCC A1 넘버로 다음과 같이 컴포지션 또는 컨스티튜션으로 안정적으로 FCC A1이 구성될 수 있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계산을 FCC 단상에서 양쪽을 나누어서 확산을 모사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고 다음 계산을 들어갑니다. 다음 계산에서 현재 계산을 돌리기 위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게 디퓨전 캘큘레이터 쪽이고 디퓨전 캘큘레이터 1로 들어갑니다. 이제 디퓨전 캘큘레이터 1에 들어가 보면 조건은 매스 퍼센트 그대로, 렌스 유닛도 미터 그대로, 지오메트리도 플래너 그대로 갈 예정이고요. 리전은 하나의 리전만 들어갑니다. 여기서 리전이 돼 있는데 리전 1 이름을 그대로 가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리전 1 이름 잘 바꾸진 않는데 여기서는 오세나이트 단상이 있고 오세나이트 단상으로 해서 이름을 오세나이트로 바꾸겠습니다. 오세나이트로 이름을 바꾸면 여기 탭에서도 해당 리전의 이름이 오세나이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전 1에 대한 조건은 저희 발표 자료에 나와 있고요. 위스로는 0.05 미터니까 5cm가 되고 포인트 수는 200으로 갑니다. 이거 위스랑 미터를 넣으면서 위에 보면은 오세나이트 밑에 이렇게 파란색 화면에 점이 200개가 쫙 찍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200개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시각화됨으로써 시편의 그리드를 어떻게 구성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타입을 리니어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꿀 예정인데요.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이 되니까 리니어를 우선 더블 지오메트리로 바꿉니다. 더블 지오메트리로 바꾸고 더블 지오메트리의 로우 레이시오는 0.96 어퍼 레이시오는 1.04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 위쪽에 오세나이트라고 표현된 리전의 파란색 화면이 아까 둥둥한 배열로 200개의 점이 찍혀 있었던 데 비해서 듬성듬성하다가 가운데 쪽에 와서 촘촘해지다가 다시 듬성듬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드를 바꿀 수 있는 게 더블 지오메트리고요. 이렇게 더블 지오메트리로 바꾼 이유는 우리가 모사하는 게 어디서 더 촘촘하게 정확한 계산을 할 것인지의 선택인데 어필 디퓨전의 경우에는 가운데면 이 조성이 급격히 바뀌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촘촘히 계산하고자 더블 지오메트리로 가운데 부분을 가장 촘촘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부분에서 페이지가 넌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쭉 내려서 FCC A1 페이지에서 오세나이트 단상에서 해당 조성의 프로파일의 변화를 보고자 하고요. 컴포지셔널 프로파일, 이제 컴포지션 프로파일 쪽으로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이런 에디트 창이 나옵니다. 디펜던트 컴포넌트는 FE가 그대로 되어 있고 실리콘과 카본의 조성을 넣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리니어 형식이 아니라 시편 전체에서 어떤 실리콘과 카본의 조성이 습을 지게 되기 때문에 둘 다 스텝으로 바꿔주고, 실리콘의 조성은 처음엔 3.8 웨이트 퍼센트로부터 나머지 반 0.05 웨이트 퍼센트가 되는 거고, 스텝의 위치는 50m를 기준으로 딱 반인 2.5cm, 0.02호를 넣어줍니다. 카본의 경우에도 왼쪽 반쪽은 0.49, 오른쪽 반쪽은 0.45, 그리고 스텝의 위치는 0.02호, 2.5cm의 위치인 0.02호로 설정해서 하게 되면은 조성의 프로파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 아래쪽으로 좀 내리시면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머 프로파일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컨디션을 설정하게 되는데, 템퍼러처는 1050도입니다. 1050에 그대로 두시면 켈빈이니까 여기서 셀시우스로 바꿔서 1050도를 하게 되고, 세션 타임은 아까보다는 훨씬 길게 1 곱하기 10의 10승 초, 1 곱하기 10의 10승 초면 계산상으로 몇 년 단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년 정도일 겁니다. 요 1 곱하기 10승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계산은 조건은 다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은 또 렌더러로 가시면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고, y-axis에서 찍고자 하는 게 1 곱하기 10의 10승, 최종 열처리 조건에서의 것만 프로파일을 그리게 되어 있는데 0초와 1 곱하기 10의 8승, 1 곱하기 10의 9 정도, 4개 정도를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가 설정이 완료이고, 설정 완료 이후에는 퍼폼을 누르시면 계산이 됩니다. 한 가지 더, 플로 렌더러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시키면은, 지금 그리고자 하는 게 10의 8승부터 그리고자 했었는데 0초에다가 10의 6승도 하나 더 넣어서 실행시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10의 6승도 하나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폼 나가면 되고요. 채팅창에 질의응답이 하나 나는데, 비트라가 오류 메시지랑 이 부분이 되게 친절하지는 않아가지고, 서브 프로세스 뭔가 하나의 오류인데, 이 부분, 딱 이 내용만 가지고는, 어느 부분을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서브 프로세스에 오류가 나는 것을 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다른 답이 돌고 있으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라든가, 어, 이 형식의 메시지들은 꽤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트라를 사용하면서. 그런데 전반적인 컨피규레이션에 오류가 있을 때 나타나는 메뉴라서 딱 어디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쉽진 않네요. 전반적으로 컨피규레이션을 다 한번 검토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 질의 중심 부분은. 다음 이까지. 렌더러에서 1 곱하기 10의 6승, 10의 8승, 10의 9승, 10의 10승에 대해서 결과를 다 찍으시고 결과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시면은 채팅창에 답변 달아주신 그 다음 설명들을 드릴게요. 이까지
나오셨습니까? 네. 두 분 나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신 걸로 생각해서 다음 드리겠습니다. 요 그래프 흥미로운데, 요 빨간색, 저 그래프의 경우는 빨간색인데, 다들 빨간색으로 나오시는지는 모르겠고요. 빨간색으로 보시면은 결과물이 X축으로 디스턴스에 대해서 Y축으로 카본의 컨센트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빨간색 라인이 1 곱하기 10의 6승일 경우, 그 외에 1 곱하기 10의 8승에서부터 점점 넘어갈 때 이 프로파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곱하기 10의 6승의 프로파일을 보면은 카본의 프로파일이 0에서부터 시작할 때 낮은 쪽으로 이렇게 점점 카본이 들어가는 형식이 되고요. 이 계면 0.025 카본 0.025 그러니까 0.025 미터니까 2.5cm인 위치에서 카본이 낮은 데서 카본이 높은 데로 거꾸로 올라가는 과정이 거치게 되고요. 다시 카본이 높아진 영역에서부터 0.25에서부터 0.05까지는 카본이 흘러나가는 이런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0.025 면에서 일어나는 이 카본의 현상이 어필 디퓨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필 디퓨전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반 0.025, 2.5cm를 기준으로 왼쪽 반이랑 오른쪽 반이 카본의 함량이 실리콘의 함량이 달라서 카본의 케미컬 포텐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기 위해서 다른 플롯을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렌더러 쪽으로 가셔서 플롯 렌더러 1번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플롯 트리를 통해서 플롯 렌더러 2를 만들어냅니다. 플롯 렌더러 2를 만들어내면은 이번에는 실리콘의 함량을 좀 보고자 하는데 실리콘의 함량을 어디서 바꾸면 되냐면 y-axis로 되어 있는 거 컴포지션 오브 카본을 컴포지션 오브 실리콘으로 바꾸고 그대로 실행시키시면은 다음과 같이 실리콘에 대한 함량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라인이 초기 라인과 거의 겹쳐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확대해서 보면은 0초일 때와 1초일 때, 10의 6승초일 때 실리콘의 조성이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실리콘의 변화가 실리콘의 농도가 거의 유지되는 이 영역에서 카본의 케미컬 포텐셜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리콘이 높은 영역에서 실리콘이 낮은 영역으로 카본이 오히려 어필 통해서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하나 더 클론 렌더러를 하나 더 추가할 건데 클론 트리를 하시면은 세 번째 클론이 추가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번에는 컴포지션이 아니라 카본의 케미컬 포텐셜을 액티비티를 그리고자 합니다. y-axis를 선택하려고 보면 다음과 같이 컴포지션만 나오기 때문에 카본의 케미컬 포텐셜이나 액티비티를 그릴 수 있는 옵션이 없지 않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디퓨전 캘큘레이터의 플로 렌더러에서 보면은 여기 심플 모드를 갖다가 어드밴스드 모드로 바꿀 수가 있고요. 어드밴스드 모드로 바꾸실 경우에는 y-axis에 추가적으로 다른 항목들이 더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컴포지션 대신에 두 칸 위에 있는 액티비티 오브 카본으로 바꾸시면은 액티비티 오브 카본을 다시 카본으로 바꾸시면은 다음과 같이 퍼폼을 해보시면 세 번째 그림과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카본 액티비티고요. 첫 번째 그림은 카본의 프로파일입니다. 둘 다 빨간색을 비교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카본의 액티비티는 카본의 카본의 조성과 비례하게끔 정비례는 아니더라도 단조 증가하게끔 카본의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카본의 액티비티가 높아지는 형식으로 구현이 되는데 그거는 다른 원소들의 효과가 다 동일할 때 다른 원소들의 함량이 동일할 때를 의미하고 다음과 실리콘의 함량이 빨간 라인을 통해서 실리콘의 함량이 급격히 변화하는 영역에서는 카본의 함량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카본의 액티는 다음과 같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형식의 빨간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카본의 액티비티로 인해서 이 계면에서 카본이
계면을 통해서 어필해가지고 올라가는 현상이 설명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까지가 두 번째 예제, 카본 실리콘 액티비티 어필 디퓨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롯을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보면은, 플롯 렌더러 1을 플롯 트리를 해가지고 네 번째를 가져가 보면은, 요번에는 시간이, 플롯 렌더러 1을 추가한 이유가 카본의 프로파일을 그대로 그릴 건데, 시간을 0초부터 해서 이거 다 적은 게 아니라, 발표 자료를 보시면 특정 온도, 특정 시간, 1123200초에 대해서 플롯을 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뭐냐면은 박켄의 논문에 있는 실험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린 거고요. 요거는 시뮬레이션 결과. 근데 실험 데이터는 제가 공유해드린 엑서사이즈 파일에 보면은 공유되어 있는데, 이 실험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예제에 넣었다. 따라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데이터 파일이 없으면은. 1123200초에서의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이고 실험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면은 오른쪽 클릭해서 Create New Activity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쭉 항목들 중에서 아래쪽으로 보면은 Experiment File Leader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Experiment File Leader를 하면은 이런 컨피그레이션 창이 뜨고, 이 Experimental File Leader에서 폴더 찾기를 누르셔가지고 제가 공유해드렸던 그 Experimental 파일을 공유하시면 되는데, 드라그해서 항목 이름은 ex02 짝대기 daken.exp 파일로 실험 데이터를 모아놓은 결과가 있고요. 이거를 누르시면 1123200초에 대한 실험 결과물들이 여기서 저장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물을 플롯 렌더러 4에 찍고 싶은데, 찍는 방법은 플롯 렌더러 4로 가셔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Add Predecessor를 누르시면은 Equilibrium Calculator나 Experimental 파일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perimental 파일을 추가하는 것이 목적이고, 연결을 짓고 다시 Perform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다켄의 실험 데이터인 카본 프로파일 조성과 잘 매치가 되는 결과를 어필 디퓨전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23200이 13일 걸리는 예제인가 보네요. 그래서 13일 동안 하면은 다음과 같이 어필 디퓨전 예제가 잘 매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까지가 엑서사이즈 2번 예제의 끝이고요. 2번 예제 다 설명 들으셨으면 다음으로 진행해 볼까요? 창에 OK 2명만 해주시면 다음으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필 디퓨전 예제였고요. 여기에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부분인데, 아까 지오메트리에서 그리드 부분. 그리드는 처음에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던 리니어 그리드입니다. 전체 시편 리전을 갖다 얼마나 촘촘하게 포인트를 나눠서 방정식을 풀 건가에 대한 예제로서 리니어는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포인트들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쓰일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전체 수정 프로파일 푸는 예제를 보셨듯이 리니어 그리드보다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컴포지셔널 프로파일이 급격히 변하는 영역에서는 더 촘촘히 계산하고, 넓은 영역에서는 덜 변하는 영역에서 넓게 계산하는 게 계산 효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것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포인트를 많이 배치하는 것보다 촘촘히 필요한 영역들만 더 많이 배치할 툴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리니어 그리드를 쓰는 것보다는 지오메트리나 더블 지오메트리를 쓰는 그리드가 더 나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오메트리컬 그리드는 다음과 같이 어떤 R값, 레이시오를 설정함으로써
레이시오 값, 초기에 주어져 있는 그리드 간격에다 레이시오 값을 계속 곱해 나가는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R 값, 레이시오 값이 1인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4로 설정했다면 점점 이게 커지도록 그리드 포인트를 구성하는 게 되고요. R 값 1보다 작게 되면은 점점 작은 값을 곱해 나가기 때문에 점점 촘촘한 형식으로 그리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오메트리 이렇게 하나의 R 값을 설정하는 경우를 지오메트리컬 그리드라고 하고, 더블 지오메트리컬 그리드는 한 번 커지다가 한 번 작아지는, 중심을 기준으로 한 번은 커지고 한 번은 작아지고 구현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앞서 했던 하나의 그리드 안에서 가운데 부분이 컨센츄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커진다면은 그 경우에는 더블 지오메트리컬 그리드를 쓰므로 점점 촘촘해지다가 나중에 점점 간격이 넓어지는 경우로 구성하는 게 효율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상 두 번째 예제였고요. 원래 제가 짰던 예제보다는 스케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혹시 Q&A가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은 말씀 주시면,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 주시면 하고, 아니면은 또 5분만 쉬었다가 세 번째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시 10분이니까 4시 15분에 돌아와서 세 번째 예제, 네 번째 예제를 진행하는 목표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제와 네 번째 예제는 최대한 설명을 줄이고 예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5분부터.